아시아 각 국가에 우리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유행을 시키는 이른바 한류 열풍이 대단합니다. 현지에서 이 인기 연예인들의 그 관심도도 높지만은 이들이 찍은 CF가 직접 나가고 또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출을 증가하는 효과를 넘어서서 우리의 대중문화를 이들 나라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연예 산업이 본격적으로 다져져야 한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상당히 체계를 갖춘 이 비즈니스 마인드 또 종합적인 관리를 하는 이른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회사 가운데 한 군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를 먼저 취재기자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중문화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은 지도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연예 기획사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규모 또한 꾸준히 늘어나 최근엔 거대 자본과 결합한 대형 기획사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S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소속 가수만 해도 10여 명에 이르고 특히 전 H.O.T의 멤버였던 강타와 문희준, 그리고 SES, 신화 등 이름만 들어도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인기 가수가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한 음반 판매와 라이센싱 사업 등으로 지난해 275억 원의 매출과 25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지난 2000년에 비해 100% 가까운 성장률입니다. 올 상반기에 이들 소속 가수의 새 앨범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여 올해에만 모두 550만 장, 금액으로 200억 원이 넘는 매출이 예상됩니다. 최근 SM 소속 가수들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과 대만 등지에서 인기가 높아 이번 달엔 H.O.T의 베스트 앨범이, 4월에는 강타의 솔로 앨범 등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이미 여성 그룹 SES가 일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해 놓았고 최근엔 여성 가수 보아의 활동이 두드러집니다. 보아의 네 번째 싱글 앨범은 얼마 전 일본에서 앨범 판매 순위 3위에 오르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SM은 해외 활동 여세를 몰아 지난해 SM 저팬을 설립한 데 이어 올해는 SM 차이나를 세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아시아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전략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전속 가수 앨범만을 발행해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타사 가수들의 음반도 대신 기획해 발매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PD메이커라 불리는 사업으로 쿨과 브라운 아이즈의 앨범이 대표적입니다. SM은 또 오는 4월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벌여왔던 포에미와의 합병을 통해 다각적인 신규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뮤직비디오 제작 경험을 살려 TV 프로그램 제작이나 광고 대행업 등에 진출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한 방송사에 오락 프로그램을 납품하고 있고 삼양식품 등과 광고 계약을 위한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해 교육은 물론 신인 발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자본금 15억 원의 주식회사 SM 엔터테인먼트는 오는 4월 포에미와의 합병을 완료하면 자본금 21억 원, 자산규모 325억 원의 대형 기획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또한 올해 421억 원의 매출과 50억 원의 순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엔터테인먼트 종합그룹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리포트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SM 엔터테인먼트 상당히 생소한 분야고 저희 이 시간에도 이런 종류의 회사는 처음 다뤄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SM 엔터테인먼트의 김경욱 대표이사를 모셨습니다. 김경욱 사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SM 엔터테인먼트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 요즘 소위 그 뜨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먼저 어떤 회사인지 회사 소개를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저희 회사는 일단 설립한 연도가요. 1995년에 설립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서는 최초로 코스닥에 등록했고요. 그 해가 2000년도로 기억됩니다. 지금은 자본금이 한 15억 정도 되고요. 종업원은 60명 정도 거느리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연예인 매니지먼트를 주로 하고 있고요. 음반 제작 및 기획 또한 주 사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 사업으로 아카데미 사업과 모델 에이전시 사업, 그다음에 광고 대행업 등을 하고 있고요. 해외 음반을 발매하는 라이센싱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비즈니스로 정착을 하고 한 분야를 차지한 지가 몇 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이제 이 연예 분야에 대한 상황이나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영역임에는 분명한데 앞으로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전망이라고 그럴까요? 부가가치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그 부가가치나 성장성을 저는 아주 무한대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자본주의 꽃을 문화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GNP가 성장하고 문화비에 대한 지출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할 예정이 있고요. 또 경기가 향상될수록 그 사람들이 그 자기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문화비에 또는 그 문화 생활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국내 업계에서 SM 엔터테인먼트가 차지하는 위치라든지 또 최초의 코스닥 등록을 기록했다는 사실 등이 상당히 그 인구의 회자가 되는 것 같은데 많은 성과를 올린 것 같아요. 작년에 그 매출 실적은 어느 정도나 달성을 했고 또 올해 목표는 네. 얼마로 정하셨는지. 저희가 재작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는 매출이 141억이었고요. 당기 순이익이 13억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저희 자체 음반, 광타, 문희준, 신화, SS 등의 자체 음반 말고도 PD메이커 음반이라고 해서 브라운 아이즈, 쿨, 이지훈, 장나라 등의 PD메이커 음반을 본격적으로 발매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 음원을 수입을 하여서 라이센스 음반도 발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원의 다각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매출이 한 10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외형 매출이 한 275억 정도를 달성했고요. 2000년도에 2001년도에요. 2001년. 네. 그러니까 작년에 매출이 그 정도 됐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 재작년보다 100% 신장했고요. 올해의 목표는 421억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포엠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하고 합병을 하면서 연예인 매니지먼트, 에이전시 사업, 아카데미 사업, 광고 대행업 등 다방면의 그 수익 모델을 실시함으로써 그 매출을 한 100% 늘릴 예정이고요. 또 순익률을 증가시키는 그런 한 해의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네, 400억 매출을 한다 그러면은 순이익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가 순이익을 약 50억 정도로 올해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포에미와 합병을 하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비용이 감소되면서 순이익을 높일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 대규모의 음반 펀드라는 거를 조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반 펀드, 이 생소한 또 분야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 그런 펀드를 만드셨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 음반 펀드가 운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음반 펀드를 만든 목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윈윈 전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검증된 믿을 수 있는 SM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문화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기획사의 입장에서는 자금 확보와 그리고 아주 훌륭한 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윈윈 전략의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윈윈 전략에서 이제 음반 펀드가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앞으로 이 전략적인 펀드가. 네.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양질의 컨텐츠, 그러니까 훌륭한 가수와 또 아이디어가 많은 기획사를 직접 선별하게 됩니다. 선별된 회사를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게 되고 또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유통을 맡는 그러한 운영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현재 이제 적지 않은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이 해외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나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최근에는 병역 문제로 이들이 상당히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기도 했는데 해외 진출을 서두르는 기획사도 많을 것 같아요. 지금 SM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해외 어디에 지금 진출을 해 있고 앞으로는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는지 해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저희가 진출해 있는 나라는 일본인데요. 저희는 그 일본의 그 거대 그룹 에이벡스하고 TV 프로덕션인 그 요시모토 그룹과 합자로 SM 재팬을 이미 설립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메이저 시장에 한국 가수를 진출시켰고요. 얼마 전에는 보아랑 가수가 일본에서 3위를 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SM 차이나를 지금 설립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년 전에 HOT라는 그룹이 북경 콘서트를 단독으로 기획했었고요. 대성공을 이루면서 한류 열풍의 발화점이 되기도 했죠. 작년 말에는 저희가 북경하고 상해 두 곳에서 저희 소속 가수만으로 콘서트를 했었고요. 다시 그 한류 열풍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차별화된 그 전략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현지화 전략입니다.
국정에서 오디션을 실시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중국에서 뽑아진 인재를 한국에서 트레이닝시켜서 다시 중국에 데뷔시킨 후에 아시아 최고의 스타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IR 행사 한 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성황을 이루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업 계획을 발표를 하셨고 또 앞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어떤 분야를 공략을 해서 SM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를 엮어가실 계획이신지. 일단 SM 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최고의 캐스팅과 트레이닝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캐스팅과 트레이닝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카데미 사업에 새로운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타 마케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델 에이전시 사업, 그다음에 광고 대행업, TV 프로덕션 사업 등도 새롭게 시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하나의 채널로 엮는 아시아 네트워크를 완성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디어 컨텐츠 그룹으로 성장할 계획이고요. 최종적으로는 그 형성된 아시아 채널을 그대로 헐리우드로 가져가는 그런 계획도 세워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티븐 스필버그께서 어떤 영화에 동양인 주연을 찾는다고 할 때 저희 SM에서는 헐리우드에 있는 그 아시안계보다 중국과 일본과 한국에 있는 양질의 컨텐츠를 소개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네. 많은 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최근에 불고 있는 그 한류 열풍을 통해서 우리의 연예 산업이 좀 더 빨리 정착하고 기반을 잡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